기억의 정선입니다. 저는 사람을 기억할 때 좀 그 사람이 쓰는 향수로 기억할 때가 있거든요. 왠지 그 비주얼적인 느낌보다 향기로 전해지는 게 좀 각인이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특별한 향기 혹은 어떤 사람 냄새?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코로 확실히 정의 내릴 순 없지만 느낌도 역시 냄새나 향기로 간주될 수 있겠죠. 자,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듬뿍 느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그대로 또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주 멋진 분을 한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 요새 핫합니다. 자, 배우이자 프로듀서인 임성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반갑습니다. 자,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작품을 구상한 지 14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개봉한 영화 귀향. 위안부 피해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영화에서 일본군 연기는 물론 제작비를 끌어모으는 일을 책임진 임성철 PD. 열악한 환경 속에 제작비가 없어 고군분투하던 시기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뿐이었다. 영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 임성철 프로듀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감독님이 처음 저를 보자마자 제 섰던 얼굴이라면서 일본군 악역인데 생긴 게 이제 이렇지만 미대 오빠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미대 오빠입니다. 제 앞에 공부차 기다리고 있는 낚시처럼 실려가서 전도 여행을 이제 내가 그래서 너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씻겨져. 임성철 씨에 대해서 뵀던 분인데 혹은 누구시지? 하고 아직 정보에 민감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귀향에서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활약을 하셨죠. 네네네. 자,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일본 군인으로 출연을 하셨단 네. 말이죠. 예, 굉장히 악독한.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그 영화 귀향을 아시는 분들은 막 이러면서 놀라셨을 텐데 이분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귀향.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고요. 또 이게 많은 곳에서 이슈가 되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잊혀져 가던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 더 몰입이 되게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근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14년이요. 네, 감독님이 처음 시나리오를 쓰고서 네. 14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님하고 만난 거는 7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합류하고 나서도 또 7년이 더 걸린 거죠. 예. 저는 사실 영화 제작, 이제 투자, 이런 과정들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의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 얼핏 듣는데 네네. 만만치 않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이라고 들었어요. 예. 완성작을 보는 저희가 상상을 못할 그 마음앓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 이게 14년 전에 이제 오늘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감독님이. 네, 예. 같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보통 영화 감독하면은 굉장히 또 이 포스가 근엄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캐주얼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귀여워요. 리틀빗. 예. 귀염성이 좀 예. 귀염귀염 하시는데 이 좀 묵직한 주제고 가슴 아픈 주제잖아요. 네네. 예, 이 합류가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7년 정도 있다가 네네.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이제 35살 때 네네.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우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배우 김병춘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간 자리에서 네. 조정래 감독님을 만났는데 감독님이 처음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찾던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일본군 악역인데 네. 제가 찾던 얼굴이라면서 2시간을 네네. 귀향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 일단 얼굴로 네네. 임팩트가 강했네.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찾던 얼굴이다까지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네네. 일본 순사다. 얘기를 이제 네.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점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인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인상을 쓰면 무서워 보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꼬셨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제작 PD까지 겸하신 예, 예. 거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네. 배우로 이제 1호 캐스팅이 됐어요. 네네. 근데 1호로 캐스팅이 되고 나서 1호 캐스팅이요. 예, 예. 와. 그리고 이제 그 촬영 3일, 그러니까 3주 전에 네. 촬영 3주 전에 그 PD를 그때까지 못 구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스태프들하고 배우들은 이제 감독님하고 주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다 세팅이 됐는데 네. 제작 PD만 못 구해서 제가 이제 제일 오래됐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성철아 네가 좀 해라. 감독님이 제작 네. PD로 일단 처음에 찜을 하셨다가 아 그거는 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약간 어떤 게 순서가 먼저지. 근데 글쎄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 PD의 어떤 이제 할 일을 여러분이 아시면 저도 잘 몰라요. 제작 네네네네. PD는 어떤 일을 하는 PD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웃음이 나올 것 같은데 영화에서 제작 PD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 저는 사실은 PD를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 방송 PD랑 비슷한 줄 알고 네네. 감독님 옆에 앉아가지고 훈수나 두면서 네. 아, 형 앵글이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배우 표정이 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뭔가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 몰라가지고 알았어요 할게요 그랬는데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네네. 배우 꾸리고 스텝 세팅하고 그 다음에 제작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배우랑 스텝은 이 주변 감독님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걸 끌고 왔고 주변에 이제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거의 세팅이 다 된 네네. 상태였고 네. 제작비가 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작비가 그렇죠. 피가 마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아우, 돈이 뭐 늘 그렇듯이 어디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제작 PD가 예, 예. 다 끌어모으고 이제 셋업을 하고 뭐 네네.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한다 이 말씀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럼 일종의 제작팀으로 구성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 예. 가장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빡센 네네. 영화판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감독님이 이제 아빠라면 예. 제작 PD는 엄마에서 맞다. 살림을 다 살림, 꾸려야 살림. 돼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처음 경험이었을 텐데 네네. 뭐가 제일 뭐 짜릿한 즐거움이었고 뭐가 정말 지옥 같은 괴로움이었는지 그 극단의 감정이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가장 즐거웠던 건. 가장 즐거웠던 거는 그 제작비를 그 받으러 다닐 때 가장 즐거웠어요. 어머, 나는 정말 반대일 것 같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제 능력 갖고 할 때는 네. 그게 너무 힘들고 막 내가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전도한 분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아, 신앙생활 하고 계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전화를 제일 먼저 돌렸어요. 저한테 아무래도. 나름 네. 신세졌다고 생각하고 저를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갑게 봐줘주시다가 네. 그다음에 그 전화하면 안 받는 거예요. 돈 얘기 나온 다음에 네네. 아이고 참. 그렇죠. 예.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뭐. 그럼요. 네. 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제작비를 받는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하고 네. 가까운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다. 네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짐 빠지는 작업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채널이 바뀌니까 이렇게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게 사실 크리스찬에게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Y라는 잣대를 들이밀 네네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왜 기쁘지? 그렇죠. 예. 그죠? 예.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 딱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촬영 4일 만에 이제 제작비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3억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모아주신 돈이에요. 그 돈하고 이제 후원도 이제 받고 투자도 네네. 이제 조금 받아가지고 3억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4일 만에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 실장을 하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PD님 이번 주에 4천이 필요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얼굴만 보면 돈을 달라는 거. 그렇지. 뭔 소리야? 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랬더니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밥값하고 그다음에 숙박비하고 뭐 이제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촬영 현장에서 이제 배우 겸 PD니까 그쵸. 제 촬영 분량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제 나왔어요. 아, 나왔는데 이미 뭐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는 다 전화를 다 네네. 돌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회사 한 10군데에 또 전화를 돌렸어요. 근데 뭐 잘 안 된 거죠. 그냥 뭐 울면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사실 울면서 이제 깝깝해서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네네. 봄비가 엄청 내리는데 차가 이제 밤새 탁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미끄러졌지.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앞 타이어가 거의 마모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주 가던 이제 동네 카센터에 이제 가가지고 이 중고 타이어로 가려고 네. 중고 타이어 10,000원에서 이제 좋은 거는 30,000원이면 갈아요. 되게 네네. 싸게. 네. 이제 가려고 갔는데 이제 그 카센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야 성철아 뭐 어디 아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타이어는 안 걸어주고 왜 날 걱정을 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네. 뭔가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지? 이거 뭐지? 왜?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까요? 그랬더니 찔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저기 사실은 촬영 중간인데 제작비가 떨어졌는데 4천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그냥 병원부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천 만들어주면 병원 갈 테니까 4천만 달라고 그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잠깐만 그러더니 다음날 바로 4천을 꽂아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메커니즘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내가 오면서 여태까지 기도했잖아요. 딴 길을 파고 있었구나. 네네네. 네. 이렇게 이거는- 편하고 쉬운 길. 이건 사실은 정말 크리스찬이시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돈을 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꺼보셨나 봐요. 왜 안 꿔봤겠어요. 어마어마하시구나. 아유, 그럼요. 대단하시다. 주 안에서 그렇죠. 정말 예. 갚기도 갚았고 네. 포기도 꺾고 네. 또 그렇게 이 모든 게 다 내 손에서 다 이제 능력 바뀔 때 절박함을 아마도 경험하신 분들은 주여 이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느꼈던 모든 했던 행동들을 전부 내려놓고 맞아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는 뭐 1억, 최대 2억 8천까지 매주 들어갔어요. 거의 한 어마무지하게 2달 반 돈이 동안. 드는구나. 네. 2달 반 동안 그만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매주 그 돈이 다 충당이 됐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필요한 돈이 마련되지 않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제작부 친구들한테 돈이 이제 없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와줬던 친구들이 참고 기다려줬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딜레이 되면서 오는 어떤 더 좋은 예기치 못한 시너지들이 더 맞아. 생기고 뭐 단합도 더 되고 뭐 그랬던 것도 있었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채워지는 게 또 네네네. 막상 기다리던 그 돈보다 또 귀한 가치들이 너무 많을 때가 하나 있잖아요. 되는 어떤 그런 게 또 막 생기고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되고 진행되는 영화는 뻐그라지는 경우가 중간에 있잖아요. 네네. 네, 와해되고 네네. 뭐 금전적으로 또 손실도 크고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탄탄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도 역시 네네네. 너무나 좋았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귀향이라는 작품이 사실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못 본 이유가 네네. 저는 이제 특정한 사건 이후로 해피엔딩에 좀 열광해요. 네. 그래서 가슴 아픈 영화나 네네네. 소재는 좀 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네네네. 있는데 왜 제가 그 영화를 피했냐면 예고를 하는데 언니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라는 그렇지. 제목에서 눈물이 너무 나와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너무 그 카피 누가 했는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스터를 보자마자 나 저거 안 불렀나 제가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와 집에 가자는 사실 감독님이 한 7년 전쯤에 네네. 생각한 카피예요. 너무나 보지도 않아놓고 왜 우니 도대체.
그래서 진짜 그게 모든 분들의 마음에 와닿았고 저는 약간의 죄책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알아야 하는데 자꾸만 이제 피하고 있는 게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죠. 네, 다시 네. 한번. 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네. 감독님도. 그래서 사실 투자를 받으면서도 네네. 영화 이렇게 개봉될 거라 생각 못하고 개봉이 안 되면 유튜브에 무료로 네네네. 웹 공간을 무료로 뿌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조항을 넣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다 날리는 거죠. 그런데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죄책감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7년 전에 이제 감독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독님 손을 잡고서 나눔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네. 예, 할머니들 이제 계신 곳인데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사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이 네. 분들이 이 땅에 계시고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데 난 그걸 모르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네네네. 그래서 사실 영화가 이제 딜레이 되고 2014년도에는 감독님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었어요. 그때도 시간이. 예. 그쵸. 그때도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털어내고 싶었어요.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하고 끝까지 남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언니야,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저 한참 밑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네. 모태 신앙인데 사실 못된 신앙이죠. 와, 라임 죽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네. 성격이 이제 약간 이제 더럽다고 해야 되나 성격이 좀 있었는데. 눈매. 예.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못 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임재가 끊임없이 제 삶을 움직여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몸으로 거의 체득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겠네. 그럼요. 아마 이제 저 때문에 거의 한 7, 80% 이상 기도를 저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못 가는 자녀들, 저도 끝까지 못 갔던 자녀인데,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엄마의 기도더라고요. 그렇죠. 바리케이트를 너무 쳐놔가지고. 그럼요. 네. 그 성을 못 넘어가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뒤늦게. 그럼요. 예, 알고 나면 그때는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 감사하죠, 사실. 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이제 생활하시다가 전공을 네네. 연기나 이런 쪽으로는 뒤늦게 이제 가신 거고 미술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서양 미술 예. 전공하신 거예요? 네네. 미대 오빠예요? 네, 미대 오빠요. 이게 생긴 게 이제 이렇지만. 네. 아니 누구나 원하는 미대 오빠죠. 미대 오빠야. 미대 오빠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미대 오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매력적인 미대 오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미술을 전공하기까지. 사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체대 아니냐. 예, 맞아요. 좀 운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귀한 거 아니냐, 용병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국적이셨어. 네,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미대 오빠에 대한 상상 이미지가 너무 하얘. 그럼요. 네, 미대 그렇잖아요. 오빠는 너무 해를 제가 못 그걸 쬐. 까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깨기 위해서 미대를 간 거예요. 구릿빛 피부의 오빠도 많은데 그럼요. 너무 하얘. 우리가 생각한 미대 오빠. 센 미대 오빠도 있어야지. 그렇지, 운동 그렇지. 잘하는 미대 오빠. 예. 이제 우리가 미대 오빠
햇빛 좀 쬐줄 때입니다. 예,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제. 네. 그래서 그 미대에서 이제 완전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네. 예, 원래 계속해서 삶을 꿈은 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원래 꿈은 만화가였고요. 어머, 그림의 예. 솜씨가 있으시구나. 네네. 이제 저 때는 원래는 이제 그림을 또 이제 굉장히 좋아했고, 네네. 그다음에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 감성이 예, 어렸을 때부터 생긴 건 이런데 감성 끝내주죠. 생기고 약간 아웃도어 너무 자뻑 스포츠 잘하실 심한가? 것 같은데. 아니요, 감성 괜찮네.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시나리오 쓰고 연극 이제 계속 해왔어요. 이제 하다가, 이거를 이제 합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화가가 되려고 했는데, 저 때는 이제 만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만화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서양학과를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화가로 네. 이제 살려고 뭐 개인전도 하고 전국대 공모전 나와서 멋있다. 상도 막 타고 그랬어요. 상을 그냥 탄 게 아니라 막 탔어. 네, 그냥 그거 쉽더라고요. 이 오빠. 그냥 그리면 타는 거지 뭐. 아우, 이 미대 오빠,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요. 너무 자뻑으로 그러고 있는데. 네. 근데 그 한참 탈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타이밍이더라고요. 네, 네. 언제? 27살 때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어머니가 이제 사람이 되라고 25살 때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세웠던 그 개척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거기 가면 완전 뿌리고 거기는 뭐 저의 영역이었어요. 다 친구들부터 선후배 완전 저는 그 교회와 약간 역사와 카리스마가 함께 좀 있으신, 그렇죠. 예, 리더십이 있으신. 그다음에 이 연극도 계속 했으니까 인기도 많았고 자신감이 아주 최고조였을 텐데.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사람이 되라고 20명 남짓한 개척교회를 알아본 거예요. 제대하기 전에. 예. 근데 제대하는 날 그 교회에서 가는 아웃리치 봉고차가 저희 부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실려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실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치처럼 실려가서 전도 여행을 이제 간 거죠. 전도 여행. 네. 그 당시에 청년에겐 엄마한테 납치를 그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어머니랑 그 있겠네요. 교회 목사님하고 혈기왕성할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전도 여행을 갔어요. 네, 가서. 제대하는 날 간 거예요. 어머, 너무 황당해. 제대하는 날 군복 입고 간 거예요. 어머님 마인드 너무 스파르타시다. 스파르타도 그런 자유의 인이 돼.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민간인으로, 군대에서. 그럼요. 경장 때. 네, 그 네, 상상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아니, 부대 앞에 봉고차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정말. 갔더니 어디 내려주던가요?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이상한 집단 집사님들하고. 그 당시 생각엔. 네, 기도를 하면은 목적지가 이제 보여주고. 네. 거기를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고 전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예수전도단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야, 이거 그냥 기도하고 다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전도하신 분 특징들이 굉장히 투사잖아요, 투사. 네네. 예, 이 행동력이 엄청나신 분들인데 거기에 제대하자마자 섞이셨네요. 예,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네. 기도하고 환상으로 보여준 데를 가면 똑같은 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강도 높게 만나셨구나. 되게. 그 뒤로 매주 6일, 7일을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인데 제대하자마자. 네, 중고등부, 아등부, 청년부부터 해가지고 수련회, 체육대회, 크리스마스 행사, 엄청나다. 그걸 다 도맡아서 한 거예요. 목사님. 아니, 도대체 무슨 사고를 치셨길래 어머니가 그렇게 강도 높은 코스로. 아니, 그냥 사람이 되라고. 저 사람 맞는데, 제 짐승처럼 보이나? 아니, 어머님의 엄마가 믿음이. 낳는데 왜 그러지? 우리 엄마 아닌가? 어머님의 믿음이 여기에 있을 때 자녀를 봤을 때는 좀 끌어올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머님이 오르셨던 건데 네네. 그때는 저 같아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문화적 충격으로. 야, 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27살 때 고민이 빠진 거예요. 화가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화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니까 거의 풀타임 사역자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이제 기로에 서서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신학을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네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갈까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머리맡에 칼을 딱 두고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고서 아, 이 아드님이 굉장히 정말 굉장히 강단이 엄청나시네요. 보통 기도할 때 머리맡에다가 뭐 무기 안 두지 않아요? 가위라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었어요. 제 성격 급해서. 어머님이 왜 보내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1년 됐어요? 동안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그 디즈니나 이제 픽사 같은 그런 회사를 보여주면서 네. 내가 너를 선한 사업가로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꿈은 그러니까 그 꿈은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 화가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은 풀타임 사역자처럼 신학을 다시 해야 되는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두 개를 놓고 기도했는데 꿈은 전혀 정반대예요. 그것도 풀칼라로 1년 때 그 꿈을 꾼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가로 살아야지 아니면은 신학을 해야지 뭐 이것만 생각을 난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1년 동안 똑같은 꿈을 꾸면서도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가서도 얘기하고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지금의 이제 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에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꿈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마음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그 꿈대로 됐죠. 돼가고 있는 중이죠. 그쵸. 네. 엄청나게 확실한 비전을 네. 마음에 품게 되셨네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뭐가 가장 많이 바뀌던가요, 마음속에서? 사실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아니, 수상 경력이 쟁쟁한 미대 오빠가? 근데 이제 생긴 게 이제 워낙 이제 이국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애들이 네. 이제 뭐 혼혈 아니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메이크업을 거의 분장 수준으로 해서 그렇지. 제 라인이라 그런가 봐요. 저도 네. 어렸을 때 네.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러니까. 가닥이 잡혀가지고 저는 굉장히 되게 친근감이 네, 있으세요. 저 이제 태국 갔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공감해요. 말레이시아, 태국 좋아합니다. 네네네. 저는 브라질 그쪽에 그러니까요. 예, 그쪽으로. 아마존 원주민들이 TV에 나오잖아요. 그럼 왜 내가 여기 있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굳이 왜 여기서 이렇게 주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사이판 갈라 그랬잖아요. 아. 거기 참으로 저한테 원주민 언어로 이 얘기를 걸더라고요. 나 한국 사람인데. 예, 형제님, 반갑습니다. 야. 주 안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국적인 만남을 갖네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많았다고요? 설마. 사춘기 때 네. 여학생들도 많이 놀리고. 진짜 감성적이라 그랬나 보다. 네, 제가 사실 소심해요. 에이, 소심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그렇죠. 예, 예. 대범한 사람들은 사고를 쳐요. 그렇죠. 예, 그럼. 예, 맞아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열등감도 이제 많이 심했고 그랬는데, 영화 촬영 중간에 또 이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 많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촬영 중간에 너무 아팠거든요. 몸이 이렇게 막 부어있는데, 제 촬영 때문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예,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쿠싱병이라고, 쿠싱 증후군이라고, 네. 부신 피질에 종양이 생겼어요. 4.5cm짜리 이제 종양을. 아이고, 크다. 예.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떼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몸이 불 때, 그 영화 제작 스케줄도 엄청난데. 그렇죠. 예. 기도하시면서도 굉장히 힘겨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작비 충당하는 거는 그 메커니즘을 깨달아가지고 굉장히 쉬웠는데 전화 한 통하면 끝났어요. 기도하고서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전화만 하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돈을 다 그냥 아주 쉽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제 능력 갖고는 하진 않았는데 네. 배우로서 이제 또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이렇게 부으니까 거울을 보는데 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완전 이만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목도 없고 막 이 정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이제 못 나가겠는 거야. 나 촬영 분량이 있는데 네네. 한참을 우는데 그런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보니?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너는 학벌로 그들의 어떤 스펙으로 그들의 어떤 부와 명예로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나는 그 안에 있는 가치와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 나는 외모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지적 수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가치로 그 사람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저는 그 열등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좀 공부 잘하고 이제 스펙 좋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들하고 저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못생기고 뚱뚱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내색은 안 했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진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열등감이 네네네. 그렇게까지 또 표현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약간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가치와 어떤 그런 거가 완전히 싹 다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순간에 내가 그래서 너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다.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지 않니? 네가 그 어떤 사람보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씻겨져 내려갔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날 퉁퉁 부었지만 촬영장에 가서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악랄하게 나온 그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다 계획하신 것 같다. 그 역할에 적합한 걸로 잠깐 동안. 그래서 그 야외에서 제가 중국인 옷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그날 찍은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 은혜다. 우리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뭐 매 순간이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다 싶은 뚜렷한 기억들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촬영하면서 아까 이제 그 제작비를 지원받았던 그때도 좀 놀랍잖아요. 촬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악천후나 좀 외부 환경 요인이 변화가 많으니까. 단 한 번도 비 때문에 촬영이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비가. 실내 세트 촬영을 할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세트 촬영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오픈 세트로 딱 오면서 야외에서 계속 촬영을 하는데 비가 안 오고 그냥 가뭄이 든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초여름 봄 가뭄이 들고 심지어는 장마도 늦게 왔어요. 촬영 다 끝나니까 가뭄이 해갈 될 만큼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작비를 놓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떠올린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중에는 최연소자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건 어떤 얘기예요? 그거는 제작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고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모가 가리키는 학생 중에서 투자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하고 싶다고. 학생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생이요? 네, 5학년. 영화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요? 형제가 5학년인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50만 원씩 하겠대. 어머, 걔네들이 그런 돈이 어디 났대? 평생 모은 거죠. 어머, 세상에. 그치, 평생 모은 거지. 그렇죠. 십수년. 네, 십수년을 평생을 모은 거죠. 전 재산. 아니, 근데 걔네들은 그 영화 얘기를 어떻게 알고? 저희 고모가 이제 이제 선제물이라고 하죠. 감독님이. 한참 국어를 하러 다니고 이제 막 국어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선제물을 그렇게 맨날 시즌마다 만들었어요. 그럼 선제물 뽑은 만큼은 좀 이렇게 모금을 해야 되는데
5만 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선제물이 이게 아닌가 컨셉이 더 진정성 있게 뭐 만들어야 되나? 좀 새로 만들어. 움직일. 예. 그런 게 있구나. 그,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그걸 본 거구나. 네, 그걸 본 거예요. 언니야 집에 가자 선제물 그걸 본 거예요. 그게 7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랬구나. 감독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 애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형제, 요한이 그 형제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그때 신앙인이에요. 네. 근데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역사적인 이런 사실을 초등학교인 자기들이 이제 자기 동갑내기 애들이 간 거예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 맞아. 예. 한반 친구가 간 거잖아. 그렇죠. 신체 나이로 치면 완전 동갑내기들이죠. 그때 당시 신체 나이가 어렸으니까. 얘네들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걔네 어머니가 이제 보호자로 대동을 했는데 저를 보고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이 해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학부모가 또 아이들을. 그것도 남편 통해서. 퇴직금으로. 어머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왜 안 떠올랐지? 그 순간 왜 기도했는데 왜 아무도 안 떠올랐지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분도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5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 그래서 게 제가 갔어요.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뭐 1,000만 원 미만을 투자 받으러 간 거거든요. 50만 원이니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뜨거워졌어.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네, 되겠다 맞아요. 생각한 거예요. 그 눈빛을 좀 받고 충전받으려고 가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액수가 중요한 게 그럼요, 아니라. 그럼요. 예. 아내는 어떤 분이세요? 사실 이제 그 네. 와이프는 제가 제가 왜요? 얘기해야 되나? 왜요? 뭐 제가 이제 클럽에서 미술학원 만나셨어요? 이제 강사할 때 네, 제자였어요. 제가 나쁜 놈이죠. 예. 뭐 근데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선을 네네. 넘은 관계가 아니라 예.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그렇죠. 예, 사교육이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럼 감사합니다. 아주 예. 굉장히 우리가 기억에 남는 고백 중에 클럽에서 만난 분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예. 대단하시다. 인연은 어떻게 어떤 네. 형태로 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예.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개척교회 가서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고 네. 우리 작업실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한참 이제 하나님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가냐고 그랬어요. 또 교회 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잠깐 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그리고 났는데 2주 뒤에 주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2주 뒤에 주부를 만들고 한 달 뒤에 아동부 사역을 하고 네네네. 6개월 뒤에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와이프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연애 아닌 연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스며들듯이 네네. 자연스럽게. 연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도 같이 보러 간 적이 없었거든요. 오, 단체로 청년부가 가는 거면 가는 거지. 진짜? 아니 주 6일 7일을 교회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결혼으로까지? 그러니까 오래 만나고 네. 이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난 정말 자연스럽게 배우자로 뭐 가슴앓이, 머리앓이 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니까. 네. 심지어 프로포즈도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 행사 중에 프로포즈 했어요. 정말 신실하시네요. 낭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인께 이제 프로포즈다운 프로포즈 안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네네. 남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째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애정 결핍을 네. 와이프한테 전부 다 이제 공급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애들하고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싸우는. 이 어머님께 첫째 이제 아들이죠. 예, 예. 달콤한 걸 좀 열매를 좀 받고 싶어서 부인께서는 그런 걸 좀 잘 표현하시는 분인가요? 굉장히 무뚝뚝해요. 저보고 기도하래요. 사실 그 강인한 그 와이프의 어떤 성격에 네네. 좀 빠지긴 했었는데 네네.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영화 쪽 일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네. 강인한 부인의 내조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안다라는 캐릭터 내지는 뭐 막 희노애락이 하루에 다 막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잖아요. 네네네. 힘들어요. 그렇죠. 뚝심 있게 쫙 가는 아니, 내조가 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45일 동안 있었거든요. 아, 맞아. 네네네. 몸도 아프셨다면서요, 네. 또. 그리고 수술도 진짜. 하고 그러니까. 수술 확률도 20%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네, 근데 와이프가 뭐 전혀 뭐 그러니까. 잘 만나신 거예요. 기도만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걱정도 하고. 근데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뭐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영화를 하고 뭐 일이 딜레이되고 안 되고 힘들 때도 와이프가 신앙이 이제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지 누군가를 원망을 하거나 그 원망의 대상을 찾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저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신앙이신 것 같아요. 두 여인이 모두 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둘이 붙어 있으면 럭키하세요. 별로 안 좋아요. 둘이 붙어 있으면은 네, 계속 네고시에이터로 쓰셨잖아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혹시? 저희 공유하고 또 중보로 응원하시는 네네. 분들 많이 계시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느낀 건데요. 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각자 살기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블렛 PC나 스마트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깔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낭만을 즐길 줄 모르고, 사색을 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덮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저는 이런 좋은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로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치유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위로받지 못한 그 분노가 그렇죠. 굉장히 후폭풍이 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부드럽게 어우를 수 있는 건 역시 문화가 제일 좋은 방법인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저희 감독님하고 이제 저하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시대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네. 저희 기도 제목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대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네.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바로 뭐 맞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도 네네네.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도 이 의미를 찾으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땅에 내리신 그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 있게끔 열심히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